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지금 청원 게시판이죠. 거기에 출국 금지를 시켜라 이렇게 지금 청원하는 그 숫자가 뭐 하루도 안 됐는데 7만이 넘었네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하나 타겟트가 돼 가고 무너뜨려져 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파가 하나하나 무너뜨려져 갑니다. 이제 그 부분 조명해보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원인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자한당이다 바른정당이다 합당한다 하면서 보수 대통합합니다. 그럼 진짜 보수 대통합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 이야기할까 합니다. 진짜 보수 대통합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것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그리고 안보 국가 차원에서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현 정권이든 자한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어디든 좌파 국민이든 우파 국민이든 안보 국가란 틀에는 좌우 여야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발상.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옳다 그르다 누구 편이다 아니다 이 차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으로 또 임해도 안 돼요. 지금 시점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배제하고 이제 여러분도 보셔야 되고 내가 또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라 하는 그 청원 하루 만에 뭐 3만이 넘었니 4만이 넘었니 이렇게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제 뭐 광고를 많이 한 택이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가서 사인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빨리 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 언론이 쭉 광고를 해준 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언론에서 며칠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 조준, 정조준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뜹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조준한다 이런 이야기죠. 김관진 장관이 전 장관이 댓글 지시했다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시를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도가 나온단 말이. 그런데 댓글만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한다 이게 또 국민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 안티가 많아요.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에 찬성했다 이 말이에요. 탄핵에 그 당시 탄핵 전에 이제 친이계들이 총 앞장서 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가결시켰다 봐야 되거든요. 우파 쪽에서. 그런데 거기 또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좀 거들었다 이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이제 좀 충돌 상태 안 있었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경선 후보일 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파 쪽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티가 많습니다. 뭐 좌파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편에 정확히 보면은 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양상이. 자, 그런데 댓글만 가지고 정조준 한다 어떻게 되든 이건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거 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 그걸 팡 띄워가지고 이런 탁 뒤집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걸로 뭐 압수수색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뇌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공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스를 재수사를 하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다스 실소유자가 누구냐? 물론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그러나 재수사하는데요.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직 중에 이것저것 뭐 하다 보면 자꾸 압수수색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없이 넓어질 수 있죠. 우선 서울공항 이야기 한번 볼까요? 성남공항이다. 뭐 그렇게도 말하죠. 성남공항? 그렇게도 말하죠. 그 공항만 해도 그렇잖아요. 롯데 월드타워를 짓기 위해서 그 참 허가가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공항 할주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쪽에서 계속 반대한 발에 못에다가 그 공항 할주로를 딱 좀 각도를 틀고서 그리고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각도를 틀어놨어도 위험하기는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는 한가한 공항이에요 그거. 그러나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재난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시 같은 때는 엄청나게 붐비는 이제 군사공항으로 바뀌거나 보급공항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때는 이착륙한 비행기가 이제 많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롯데타워가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죠. 각도가 틀려 있다 하더라도 특히 안개가 낀 이런 악천후 같은 데는 위험하죠. 아무리 각도가 살짝 벗어나 있어도. 그래서 이제 군 관계자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은 그때도 대단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공항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수사할 수도 있고 4대강 같은 것도 최수사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청렴하게 해도 댓글 그 하는 거 보세요. 현 정권 의지에 매인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현 정권 의지에 매였다. 자 그렇다 보면은 그래 두 대통령을 그렇게 한다 이건 좀 부담스러우면 이명박 대통령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같이 일했던 정치인 뭐 공무원이고 뭐고 전부 조준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타겟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주변 전부 추풍 낙엽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타겟가 돼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보수 개멸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또 물론 적당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어요. 자 협조해 줄 거냐 말 거냐. 협조하면 이 선에서 끝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탄핵 전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치가 아니다. 비법이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안보. 이래가지고 적극 반대하고 이랬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뭐 상관없이 국가 안보 때문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그때 무너지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뭐 대선 준비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시기에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다 탄핵 반대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탄핵에 앞장서버린 게 누구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파 중에서도 비박이니 뭐 친이지 이 세력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죠. 친박 쪽에서도 일부 막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기분, 이해관계, 어떤 여론 그 분위기 이제 표하고도 또 연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섰다 이거예요.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 쪽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국가안보보다는 그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 여차면 엄청 위험하겠다 하는 거는. 그런데도 그랬어. 이해관계가 앞섰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제 현재 그리고 뭐 박 대통령 출당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당을 시키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홍 대표 말에도 있지만 뭐 무능한 대통령 보호할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적폐하면서 싸잡아서 공격하니까 같이 견디다가는 우파 개멸하니까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뜻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놓고 내려가겠다 이런 거죠. 우파가 대동단계라고 보수 대통합해야 되니까 괴멸 안 당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국민들도 생각할 때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지금은 옳고 그르고는 다 덮어놓고 일단은 단계에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맹점이 있는 걸 내가 이야기 잠깐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박 대통령 내려놓고 가도 저쪽에서 공격을 멈출 것 같습니까?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안 멈추죠? 앞으로 더 거세지고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려놓고 가면 뭐 적폐다고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국론입니다. 이거 여론이
탄핵이 잘못됐다 쪽으로 가면 이렇게 공격당합니다. 저 세력은 배은망덕하고 배신의 당이다 이렇게 몰아칠 거예요. 그 뭐 저쪽 당에서 안 그래도 추종자들이 그 식으로 그를 때릴 거예요. 게시판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탄핵은 정당하다 쪽에 여론이 형성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는 잔당들이다. 전 잔당이요. 청소돼야 할 잔당이요. 이라고 또 공격당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놓고 가나 잡고 가나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파가 대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위기를 느꼈고 또 자신들이 타겟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딱 버틴 게 있어야 타겟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속담에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렵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놓고 가면 타겟가 안 될 것 같지만 앞에 있어야 타겟가 덜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내가 볼 때는. 어차피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개헌하는데 유리하든 남북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보수가 하나하나 타깃돼서 무너져야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믿고 죄가 있고 없고 그 차원의 일이 아니라니까. 이미 이건 국가 대 국가 차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 없다 차원에서 멈추질 않아요. 칼을 뺀 순간 끝없이 친다 이 말이에요. 무릎 다 꿇을 때까지. 그럴까 봐서 또 탄핵을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면 탄핵에 앞장 안 섰지만 어찌됐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 3년 후에 선거에 우리는 안 나가겠다. 최소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겠다 하고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결집해서 투쟁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따라 주시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탄핵에 참여했어도 지나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큰 허물이 보이지 않다. 우리가 언론에 어떻게 그냥 휩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딱 그 부분에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뭉칩시다. 이렇게 해야 명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이 되고 거기다가 실제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다 하더라도 옹호할 건 옹호하고 아니 이것은 무슨 박 대통령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또 법치를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자기들이 법 앞에 섰을 때도 통하는 거거든.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것만 해당 안 돼요. 우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좌파도 해당돼요. 좌파도 언젠가 법 앞에 설 때 법의 형평성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의 보호를 기대해야 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 대통령도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니까.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해야 된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꼴보기 싫다 하더라도 정치인 중에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또 국가란 틀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좌파 우파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국가 차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 국가 차원에서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다 국민들인가 국가 안보를 다 걱정하고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좌우 나누면 뭐예요 그거. 이제 예를 들자면 북한 추종 세력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나라 세장 노릇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적이지. 그건 국민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고요. 그 나머지 이래야 우리나라가 유익하지 저래야 좋지 생각하고 행동 다르게 이거는 같은 차원 국가 틀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 좌우가 뭔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좌파 의식이 국가에 위태롭겠다. 좌파는 안 돼야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파고 좌파고 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우파 하는 짓거리가 오히려 국가 존립에 위태스럽다는 우파 안 돼야 하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선인 약인은 각각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 볼 일 없고요. 그런 거는 그저 우리가 이제 도리 따질 때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 중요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정권이든 어디든 전부 예외 없이 같이 애써야 되는 자리라니까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이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런 통제란 참여를 해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호소하고 아니 국민 대통합을 원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정권도 그래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통합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외쳐야 되고 어느 길이 이 나라 존립을 위해서 정확한 길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학생 시절 이념 사상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 존립이 그렇습니다. 조선 말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비다 태원권이다 하면서 수구다 개방파다 하면서 날마다 싸웠죠. 한쪽에서는 꽁꽁 문 잠그고 그래도 청나라 쪽하고 이렇게 친한 것이 나라 보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수구파가 있고 한쪽에서는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 문명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 같은 데 이러면서 또 그쪽을 친하는 그런 이제 개방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파는 마음이 안 그러겠습니까? 나라 망해먹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 추종하고 간첩이 간에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 망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겠죠. 이제 워낙에 강대국 틈바기에서 생존에 몸부림친 겁니다. 나라는 나라 전부 너무 약화돼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국가 생존이 위태로울 때는 이쪽 저쪽 붙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다 채이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위기시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신만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강하면서도 영토 욕심이 없고 뭔가 설리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찰싹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 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영토 위협이 없고 흔히 말하면 국가 존립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할 때는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그때 그건 자유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처지인가요? 일본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국가 존립에 위태스럽다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위치라 뭘로 볼 때. 그래도 북한의 위협을 받고 중국하고 뭔가 서로 싸우니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철썩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는 나라예요. 북한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또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영토 확장력이 너무 강해요.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에 왜냐?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철석 붙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한 두세 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쪽을 철석 붙어서 산다니까요. 지금 한국은 이쪽 나라도 좋고 저쪽 나라도 좋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존립이 위태스러우니까. 어때요? 한국이 북한에 흡수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찬성하는 우리 국민들 몇 프로나 될까요? 북한 현 방식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하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이란 현 체제에 포함되고 싶어요? 아니고 그러면 다 포함되고 싶다 할걸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 민족을 위한 길이다. 딱 답 보이네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 갈라서 같이 공존하면서 번영을 해보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이 안보에 무슨 위태하니 뭐니 이런 게 추워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죠. 군사력이든 내부 단결이든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그럼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미군이 없다 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부 단결돼 있습니까? 아니면 핵을 대항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있는데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북한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한국 내부 분열도 분열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좌우가 여기 어디 있어요? 우파 좌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이 국가를 살리고 그 목표를 매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세작 저 간첩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권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바른 길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살려야 된다 하는 쪽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이쪽도 있지만 국가의 그 틀에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흔히 말하는 보수 상징의 그 기본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처절하게 뭐 우파 정체성이라도 있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해볼까 하고 몸부림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다른 우파 정치인들 그런 거 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 많이 쓴 것 같습니까? 몸을 바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때 우파 존립이 어디에 보장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국가 정체성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지면 안 되고 놓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그런 거 꼭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서 또 이건 바로 법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지층도 또 있지만 그렇지 않는 층도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징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때려쳐 이래놓고 투쟁하고 그것이 안 돼. 박 대통령 알고 보니까 뭐 죄도 없구만. 인권이 좀 유린당하고 있구만 하고 응원하고 그런 거는 힘드니까 그냥 떼내버리고 가자. 이런 실력, 이런 의지, 이런 의리, 이런 정치력, 전투력 가지고 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겟가 되기 싫다? 저쪽에서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하나하나 타겟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다 선수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보수 대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선거에 국민이 평가할 거고 지금은 다 묻어두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 홍 대표 나가던 대선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잘못은 다음에 결산하기로 하고 지금 홍 대표 밉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그랬죠. 근데 뒤에 실망 많겠잖아요. 그래놓고 또 지금 보수 대통합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참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가 나오고 앞으로 3년 후에 선거할 때 우리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하고 전부 통합합시다. 이래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무조건 뭉쳐야 돼. 뭉쳐지질 않게 돼 있다고요. 뭐 그런다고 타겟가 멸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든 현재 지금 자한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 다 뜻을 모아주시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안에서.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파 국민들 어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한당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선명성을 나타내야 된다. 또 외연 그러니까 확장 외부의 좋은 인사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뭔가 하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 지지를 모으고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말 저도 늘 올려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지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애국당이 뭐 지금 당장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열심히 그것을 해서 지지를 끌어모아야 된다니까요. 대한애국당도 그 노력해야 될 것이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처절하게 뭐 우파 정체성이라도 있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해볼까 하고 몸부림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다른 우파 정치인들 그런 거 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 많이 쓴 것 같습니까? 몸을 바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때 우파 존립이 어디에 보장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국가 정체성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지면 안 되고 놓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그런 거 꼭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억울해서 또 이건 바로 법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지층도 또 있지만 그렇지 않는 층도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징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때려쳐 이래놓고 투쟁하고 그것이 안 돼. 박 대통령 알고 보니까 뭐 죄도 없구만. 인권이 좀 유린당하고 있구만 하고 응원하고 그런 거는 힘드니까 그냥 떼내버리고 가자. 이런 실력, 이런 의지, 이런 의리, 이런 정치력, 전투력 가지고 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겟가 되기 싫다? 저쪽에서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하나하나 타겟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다 선수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보수 대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선거에 국민이 평가할 거고 지금은 다 묻어두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 홍 대표 나갔던 대선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잘못은 다음에 결산하기로 하고 지금 홍 대표 밉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그랬죠. 근데 뒤에 실망 많겠잖아요. 그래놓고 또 지금 보수 대통합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참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가 나오고 앞으로 3년 후에 선거할 때 우리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하고 전부 통합합시다. 이래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무조건 뭉쳐야 돼. 뭉쳐지질 않게 돼 있다고요. 뭐 그런다고 타겟가 멸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든 현재 지금 자한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 다 뜻을 모아주시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안에서.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파 국민들 어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자한당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수사할 수도 있고 4대강 같은 것도 최수사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청렴하게 해도 댓글 하는 거 보세요. 현 정권 의지에 매인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현 정권 의지에 매였다. 자 그렇다 보면은 그래 두 대통령을 그렇게 한다 이건 좀 부담스러우면 이명박 대통령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같이 일했던 정치인 뭐 공무원이고 뭐고 전부 조준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타겟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주변 전부 추푸능 낙엽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타겟가 돼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고 보수 계멸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씩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또 물론 적당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어요. 자 협조해 줄 거냐 말 거냐. 협조하면 이 선에서 끝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탄핵 전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치가 아니다. 비법이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안보. 이래가지고 적극 반대하고 이랬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뭐 상관없이 국가 안보 때문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그때 무너지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뭐 대선 준비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시기에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다 탄핵 반대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탄핵에 앞장서버린 게 누구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파 중에서도 비박이니 뭐 친이지 이 세력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죠. 친박 쪽에서도 일부 막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기분, 이해관계, 어떤 여론 그 분위기 이제 표하고도 또 연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섰다 이거예요.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 쪽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국가안보보다는 그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 여차면 엄청 위험하겠다는 거는. 그런데도 그랬어. 이해관계가 앞섰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제 현재 그리고 뭐 박 대통령 출당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다른 우파 정치인들 그런 거 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 많이 쓴 것 같습니까? 몸을 바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때 우파 존립이 어디에 보장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국가 정체성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지면 안 되고 놓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그런 거 꼭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서 또 이건 바로 법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지층도 또 있지만 그렇지 않는 층도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징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때려쳐 이래놓고 투쟁하고 그것이 안 돼. 박 대통령 알고 보니까 뭐 죄도 없구만. 인권이 좀 유린당하고 있구만 하고 응원하고 그런 거는 힘드니까 그냥 떼내버리고 가자. 이런 실력, 이런 의지, 이런 의리, 이런 정치력, 전투력 가지고 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겟가 되기 싫다? 저쪽에서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하나하나 타겟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다 선수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보수 대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선거에 국민이 평가할 거고 지금은 다 묻어두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 홍 대표 나가던 대선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잘못은 다음에 결산하기로 하고 지금 홍 대표 밉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그랬죠. 근데 뒤에 실망 많겠잖아요. 그래놓고 또 지금 보수 대통합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참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가 나오고 앞으로 3년 후에 선거할 때 우리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하고 전부 통합합시다. 이래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무조건 뭉쳐야 돼. 뭉쳐지질 않게 돼 있다고요. 뭐 그런다고 타겟가 멸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든 현재 지금 자한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 다 뜻을 모아주시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안에서.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파 국민들 어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자한당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선명성을 나타내야 된다. 또 외연 그러니까 확장 외부에 좋은 인사들은 모으고 이래가지고 뭔가 할 때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다 탄핵 반대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탄핵에 앞장서버린 게 누구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파 중에서도 비박이니 뭐 친이지 이 세력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죠. 친박 쪽에서도 일부 막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기분, 이해관계, 어떤 여론 그 분위기 이제 표하고도 또 연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섰다 이거예요.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 쪽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국가안보보다는 그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 여차면 엄청 위험하겠다 하는 거는. 그런데도 그랬어. 이해관계가 앞섰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제 현재 그리고 뭐 박 대통령 출당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당을 시키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홍 대표 말에도 있지만 뭐 무능한 대통령 보호할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적폐하면서 싸잡아서 공격하니까 같이 견디다가는 우파 개멸하니까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뜻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놓고 내려가겠다 이런 거죠. 우파가 대동단계라고 보수 대통합해야 되니까 괴멸 안 당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국민들도 생각할 때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지금은 옳고 그르고는 다 덮어놓고 일단은 단계에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맹점이 있는 걸 내가 이야기 잠깐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박 대통령 내려놓고 가도 저쪽에서 공격을 멈출 것 같습니까?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안 멈추죠? 앞으로 더 거세지고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려놓고 가면 뭐 적폐다고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국론입니다. 이거 여론이 탄핵이 잘못됐다 쪽으로 가면 이렇게 공격당합니다. 저 세력은 배은망덕하고 배신의 당이다 이렇게 몰아칠 거예요. 그 뭐 저쪽 당에서 안 그래도 추종자들이 그 식으로 그를 때릴 거예요. 게시판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탄핵은 정당하다 쪽에 여론이 형성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는 잔당들이다. 전 잔당이요. 청소돼야 할 잔당이요. 이라고 또 공격당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놓고 가나 잡고 가나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파가 대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위기를 느꼈고 또 자신들이 타겟가 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다른 우파 정치인들 그런 거 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 많이 쓴 것 같습니까? 몸을 바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때 우파 존립이 어디에 보장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국가 정체성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지면 안 되고 놓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그런 거 꼭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서 또 이건 바로 법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지층도 또 있지만 그렇지 않는 층도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징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때려쳐 이래놓고 투쟁하고 그것이 안 돼. 박 대통령 알고 보니까 뭐 죄도 없구만. 인권이 좀 유린당하고 있구만 하고 응원하고 그런 거는 힘드니까 그냥 떼내버리고 가자. 이런 실력, 이런 의지, 이런 의리, 이런 정치력, 전투력 가지고 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겟가 되기 싫다? 저쪽에서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하나하나 타겟에서 치고 들어오는 건 다 선수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보수 대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선거에 국민이 평가할 거고 지금은 다 묻어두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 홍 대표 나가던 대선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잘못은 다음에 결산하기로 하고 지금 홍 대표 밉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그랬죠. 근데 뒤에 실망 많겠잖아요. 그래놓고 또 지금 보수 대통합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참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가 나오고 앞으로 3년 후에 선거할 때 우리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하고 전부 통합합시다. 이래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무조건 뭉쳐야 돼. 뭉쳐지질 않게 돼 있다고요. 뭐 그런다고 타겟가 멸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든 현재 지금 자한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 다 뜻을 모아주시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안에서.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사실 우파 국민들 어디 지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자한당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선명성을 나타내야 된다. 또 외연 그러니까 확장 외부에 좋은 인사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뭔가 불신만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강하면서도 영토 욕심이 없고 뭔가 설리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찰싹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 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영토 위협이 없고 흔히 말하는 국가 존립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할 때는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그때 그건 자유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처지인가요? 일본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국가 존립에 위태스럽다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위치라 뭘로 볼 때. 그래도 북한의 위협을 받고 중국하고 뭔가 서로 싸우니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철석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국가 존립 위협을 받는 나라예요. 북한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또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영토 확장력이 너무 강해요.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에 왜냐?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철석 붙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한 두세 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쪽을 철석 붙어서 산다니까요. 지금 한국은 이쪽 나라도 좋고 저쪽 나라도 좋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존립이 위태스러우니까. 어때요? 한국이 북한에 흡수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찬성하는 우리 국민들 몇 프로나 될까요? 북한 현 방식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하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이란 현 체제에 포함되고 싶어요? 아니고? 그러면 다 포함되고 싶다 할걸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 민족을 위한 길이다. 딱 답 보이네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 갈라서 같이 공존하면서 번영을 해보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이 안보에 무슨 위태하니 뭐니 이런 게 추워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죠. 군사력이든 내부 단결이든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그럼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미군이 없다 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부 단결돼 있습니까? 아니면 핵을 대항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있는데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북한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한국 내부 분열도 분열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좌우가 여기 어디 있어요? 우파 좌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이 국가를 살리고